자, 안녕하세요. 국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어, 이전에 오리엔테이션은 복진국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셨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수업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 봤을 거예요. 오다 가다 작년에 선생님도 같은 그 층을 썼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을 알고 여러분들도 무슨 말 하는 거야? 선생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알고 여러분도 선생님의 얼굴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올해 수업을 일단 대면 수업하면은 얼굴을 보게 되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말을 일단 목소리라도 들려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선생님 이름은 권기홍이에요. 올해 1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에서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체육부장이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작년 심선덕 선생님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면 되고요. 담당하는 학급은 선생님이 2학년 1반부터 3반까지 그리고 4반이랑 5반은 복진국 선생님이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신체 활동에 대한 가치 그리고 체육 수업에 대한 관점을 선생님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주지교과와 예체능 체육교과와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교과는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내는 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를 체육으로 하지 않는 이상 목적은 건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내에서 운동을 잘하든지 혹은 못하든지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능적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혹은 기능적 차이가 좋건 운동 기능이 낮건 거기에 대한 상관없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수업에 참여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건강해지는 거 그거 하나 목적만 갖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선생님에게 와서 수업 전에 선생님 저 운동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해서 걱정 어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 운동은 원래 잘해도 되고 못해도 상관없는 거다. 알겠죠?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대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수업이 결국 가볍진 않습니다. 뭐 선배들에게 들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업은 항상 열성적인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1학기 때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번 2학년들은 스포츠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체육학이라고 하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생리학이나 역학 같이 이과적인 부분이 있고 사회학, 심리학, 체육사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포츠 생활은 인문적인 가치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이라고 해서 교과서 8페이지에서 15쪽까지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끔가다 이제 하루씩 이제 과제를 낼 건데 과제를 내는 것을 체크하면서 선생님이 받아보고 그런 여러분들이 체육에 대한 적용 능력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녹여 쓸 거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는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을 탐색한다 입니다. 1장에는 스포츠의 의미, 역할, 현대 스포츠의 특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스포츠의 의미에서는 놀이게임, 스포츠의 관계,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장 스포츠의 역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포츠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스포츠의 특성에서는 시대에 따른 스포츠의 특성 변화, 현대 스포츠의 특성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스포츠의 의미입니다. 놀이, 게임, 스포츠의 의미와 관계. 스포츠는 놀이에서 시작되어 규칙이 좀 더 체계화된 게임으로 진행한 뒤 오늘날과 같은 스포츠 형태로 발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신체 활동의 처음 시작은 놀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 선생님의 체육에 대한 관점을 얘기했죠. 운동이라는 체육이라는 교육과정 안에 체육이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 시작은 놀이에서 시작이었다는 거죠. 즐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할 필요 없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놀이게임 스포츠에 대한 차이점, 왜 어떤 부분까지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건데 놀이와 게임 스포츠의 공통점으로는 허구성과 비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구성이죠. 우리 현 실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죠. 그리고 비생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비생산적이다, 비생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이는 자율성과 쾌락성을 갖고 있고요. 게임은 분리성, 미확정성, 그리고 특징으로 규칙성과 경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성과 경쟁성을 가지고 있어야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이에서는 일반적인 놀이는 규칙이 좀 규정화되어 있지 않죠. 친구들이랑 놀이를 할 때 내가 이 친구랑 놀이할 때와 다른 친구와 놀이할 때 규칙이 아주 많이 정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엔 규칙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과 경쟁한다는 경쟁성이 들어간다. 그리고 스포츠로 보면 스포츠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 활동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선 건강 증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방식으로 탁월성을 겨루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체육 활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넓은 의미의 스포츠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흔히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것을 다 얻고 싶은 걸 모두 다 얻었어도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재수했어요. 재수하고 임용고시 시험 4번 봤죠. 나이가 30이 돼서야 취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재수하면서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한번 심하게 질병을 앓은 적이 있죠. 아팠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탐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프면은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이제 2학년, 3학년 남았죠.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자신의 관리,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어야지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신체활동. 대근 운동의 중심으로 하는 신체활동이다. 대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근육의 사이즈가 큰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몸에서는 하체에서는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그리고 복근, 대흉근, 그리고 상완, 이두근, 삼두근 이렇게 큰 근육들을 대근 운동이라고 해요. 대근 운동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제도화된 활동이어야 된다. 경기를 관장하는 조직의 등장, 경기 규칙의 유형화, 경기 시설의 표준화가 이처럼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쟁적 활동,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현대사회에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바둑과 이 스포츠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냐? 바둑과 롤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롤 많이 하죠? 안 하나요? 네. 이것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역으로 보겠습니다. 경쟁적 활동. 그렇죠. 바둑도 상대방과 경쟁적 활동을 하고 e스포츠 게임도 경쟁적 활동을 하죠. 제도화되어 있냐? 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유형화되어 있죠. 규칙화되어 있어요. 게임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게임도. 그럼 이 첫 번째 신체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바둑과 e스포츠가 대근을 사용하냐라는 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바둑과 e스포츠도 소근 활동을 해요. 소근 활동, 손가락을 움직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신체 활동, 대근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학자들도 많이 갈려요. 이런 것들을 스포츠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해. 그래서 신체 활동이라는 대근이라는 부분을 좀 축소화된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도 스포츠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역할입니다. 스포츠의 역할은 총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인 역할. 스포츠에 꾸준히 참여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비만이나 생활습관, 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성함양, 살성함양, 자아존중감, 자신감 이런 걸 얻을 수 있죠. 선생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밖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이 좀 안 하게 되면서 좀 우울감을 느끼고 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걸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 다정동 살거든요. 다정동 뒤에 뒷산이 있어요. 거기에 한 바퀴 딱 올라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좀 리프레시 되는 재충전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껴봤을 텐데 운동의 가치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역할, 현대인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의 수단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인간관계 형성, 유대감, 일체감, 사회통합. 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인의 소득이 향상되고 이제는 거의 명확하게 주 5일제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주 6일제였어. 그래서 토요일 날도 학교를 나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주 5일제이기 때문에 주말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소득 향상되니까 그 돈을 쓰면서 뭔가를 배우러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좀 대두되고 있죠. 자, 교육적인 역할 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생들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정서를 순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내 체육대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애교심, 협동심, 바람직한 인성, 애교심은 잘 모르겠고 협동심과 바람직한 인성까지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정치적 역할, 민족, 종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거는 스포츠, 프로스포츠나 올림픽 같은 데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정치가들은 스포츠를 통해 외교 문제를 해결하거나 긴장을 해소하려는 중국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핑퐁 외교라고 해요. 핑퐁. 탁구를 그 교류전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그 공고한 체제, 국가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이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죠. 역사적으로. 자,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입니다. 스포츠 관련 시설이 확장되고 운동기구가 발달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스포츠 관련 산업이 확장하였다, 성장하였다라는 거죠. 요즘 많죠. 주위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체육 주변에 생활체육 시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많이 생기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제조업,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신발 브랜드라든지 트레이닝 브랜드 이런 것들 있죠. 스포츠 시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수익을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요즘 또 특히나 스포츠 분야에서 체육 분야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가 마케팅 분야예요. 그만큼 이 스포츠 시장
운동, 여가에 대한 시간과 돈과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마케팅 경영을 나와서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개인적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포츠의 특성입니다. 시대에 따른 스포츠 특성의 변화, 원시 시대부터 고대 로마, 중세 시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스포츠는 원시 시대부터 운동 경기와 게임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세속적이지 않고 내세적이었다는 거죠. 운동 경기와 운동 자체를 재래의식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래의식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면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이 굉장히 규제가 많았다. 원시시대 때는 경기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었고 기록을 측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고대 로마 시대 주로 군인을 훈련하거나 대중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는 주로 대중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시대 후기에 그 콜로세움이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죠. 군인을 훈련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흔히 수박이라고 하죠. 수박이라고 하는데 먹는 수박이 아니고 그 태권도를 수박이라고 격투기 수박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군사들이 훈련하는 거 지금은 태권도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폴로와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격구처럼. 근데 이런 운동들을 하다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왜?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이 완전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그냥 몽둥이로 맞아서 말에서 낙상해서 떨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군사를 훈련하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포츠로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민속게임과 토너먼트, 궁술시합 등의 형태로 스포츠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세 때는. 자,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시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와 체육 활동이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크게 규칙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몽시대에는 실학, 자연주의 등의 영향으로 심신의 균형, 전인이라고 하죠. 전인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제도가 세운 범매학교에서 최초로 체육이 교과목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때문에 스포츠가 점차 제도화, 체계화, 과학화, 산업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시장은 커져가겠죠. 스포츠에 대한 시장은. 현대 스포츠의 특성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원시시대처럼 종교적인, 내세적인 이유에서 스포츠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경제적인 이익과 같이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등성,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고대 그 그리스의 플라톤이 원반 던지기 그리고 레슬링 이런 데 그 출전을 해서 상을 받은 기록이 있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때 어느 시대 기록을 봐도 여성이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 스포츠에서는 그렇지 않죠. 큰일 날 일이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경기 결과로 승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전문화. 선수들의 신체적 특성과 성향에 따라서 포지션을 부여합니다. 우리 선생님 요번에 쉬면서 저녁에 한 11시쯤에 서장훈이라는 이전에 농구 선수가 그 핸섬 타이거즈라는 농구 그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거기서 모든 선수들이 옛날에 농구할 때는 포지션이 없었어요. 다 같이 공격이고 다 같이 수비야. 근데 이제는 키가 작은 선수들은 리딩, 가드 역할을 맡고 뭐 키가 좀 큰 선수는 포워드 역할을 맡고 키가 아주 큰 선수는 골대 밑에서 센터 역할을 맡고 이렇게 포지션이 부여되고
그리고 선수의 기능의 향상이나 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전력 분석가를 쓰던지 혹은 트레이닝 코치를 별도로 둬서 전문화시키기도 하죠. 수량화, 운동의 경기의 모든 요소를 측정하고 통계치를 작성합니다. 이건 다 당연한 거죠. 합리성, 합리적인 경기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게 가장 크죠. 합리적인 규칙하에 운동 경기를 한다라는 게 스포츠의 특성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위반한 경우 경고나 혹은 퇴장 조치를 내립니다. 기록 추구, 선수가 기록을 세우게 되면 기록은 대중의 화제가 되며 선수들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건 개인 종목이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죠. 관료와 여러분의 책에 보면은 피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종목을 봐도 육상이면 육상협회, 축구협회, 배구협회, 야구협회, 협회들이 있죠. 그러한 행정적인 관료화 속에서 운동 경기가 규칙을 변형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하면서 경기 일정을 조정을 하죠. 그래서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경기를 조정하면서 하지 않고 협회에서 경기 일정을 운영하는 게 관료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이 설명하는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보자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 경쟁적 활동, 제도화된 활동,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OX. 네, O죠. 이 중에서 바둑이나 e스포츠가 해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세 개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체 활동이라고 했어요. 신체적 활동은 대근 활동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바둑과 e스포츠가 포함되는데 경계선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중세시대 직후부터 현대 스포츠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니죠. 중세시대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 운동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에 서 있었기 때문에 체육 활동이 굉장히 등한시됐던 시대다라는 거죠. 자, 수업은 끝났고 이게 이번 주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도 그렇고 체육활동도 그 교내 학교 스포츠 클럽도 학생회 안에서 체육부 부장과 차장이 계획을 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학급의 의견을 수용해서 종목도 짜고 규칙도 짜고 이런 식으로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학급 무슨 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기라는 경기 운영 표를 받아보려고 해요. 이걸로 추적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강의를 올린 그 밑에 부분 보면은 선생님이 과제, 1강 과제라고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배드민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지울 거예요. 지워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혹은 관심 있는 운동을 정해서 모든 뭔가 역할 분담을 나누고 계획, 진행 방법 그리고 개최 시기까지 정해서 계획서를 짜보도록 하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자,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와